사랑하는 봉당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진에 드는 태양처럼 동방의 햇불과 같이 문제를 뛰어넘어 개인의 위대함을 실현시키는 사랑의 마음 치유사 정동문 변화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많이 들어본 멘트입니다. 정동진에 뜨는 태양처럼 동방의 횃불과 같이 문제를 뛰어넘어 개인의 위대함을 실현시키는 사랑의 마음 치유사 정동문 코치님. 저하고는 또 한 10여 년 전에 벌써 또 그렇죠. 인연이 있었죠. 제가 이 길을 처음 갈 수 있도록 또 물꼬를 터주신 그런 분이시기에 저에게는 또 더 의미 있는 귀한 저의 스승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이 11년 만에 이 봉당의 또 교육본부장님으로서 청출어람 성공한 모습으로 또 만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둘이 노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코치님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네네네. 강의가 아니라 특별하게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인데요. 최면과 NLP를 통합한 마음치유. 네. 그러면 일단 최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게 거부감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면하면 우리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의식이 없는데 상담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래는 게 아닐까라는 네네. 불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우리 네. 시청자님들한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안전하다는 우리 최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체면에 대한 오해는 이제 텔레비전만 통해서 체면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체면을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제 그 체면에 아주 깊게 들어가는 약간 좀 탤런트들이라든지 또는 연예인들 중심으로 체면을 그니까 의식이 없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연출된 것 같고 또 조종당하고 나의 어떤 수치스러운 부정적인 과거를 나도 모르게 막 들추어내면서 이 놀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체면의 아주 일부분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체면에 걸린 사람이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다 있습니다.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기억을 하죠, 그럼요. 체면 상태에 들어가면 의식도 있고, 이 잠재의식의 일부가 드러나는 거죠. 네, 각성 상태에서는 묻혀있던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던 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마치 이제 이런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진첩에 사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진첩에 사진이 근데 있죠. 사진첩을 들춰보기 전에는 어떤 사진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사진첩을 들추면은, 기억이 나잖아요. 이거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런 맞아요.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추억이 떠오르죠. 그렇죠. 이제 체면도 이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사진첩에 사진을 들추어내는 것처럼 의식이 있는 상태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묻혀있던 그 기억들을 끌어올리는 단계. 네. 제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울컥울컥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최면을 통해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듯이 사진첩을 보듯이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체면에 들어가면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하고 싶지 않는 기억은 내가 기억을 안 할 수가 있고, 기억하고 싶은 것, 떠올리고 싶은 그런 것만 떠올리기 때문에 체면은 안전하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코치님, 그러면 이제 최면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면에도 아까 말씀하실 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아니면 더 얕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면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감수성. 네. 이제 감수성이 좀 뛰어난 분은 아주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체면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한 10%에서 15% 정도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체면에 순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깊은 체면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는 중간 정도의 체면에 들어가고, 또 30에서 40% 정도는 아주 얕은 체면. 체면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얕은 체면, 이런 체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치료를 할 때에는 그 감수성의 차이나 체면의 깊이의 차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치료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치료할 때는 체면의 깊이가 전혀 관계가 네, 없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체면이 잘 돼야 치료도 잘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체면에 걸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 자체가 체면이에요. 문제라는 것은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 네, 맞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우물 속에 빠져 있는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세상을 보면 이제 우물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보면 문제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문제에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한 가지만 신경을 쓰는 상태. 집착이라는 것도 체면이고, 집중이라는 것도 체면이고, 몰입이라는 것도 체면이에요. 뭐 가치, 신념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 모든 게 체면인데, 이제 그렇다면은 나쁜 체면도 있고 좋은 체면도 있겠죠. 나쁜 체면이라는 건 과거에 힘들었던 일에 집착을 하고 화가 나고 눈물 그렇죠. 나고 짜증 나고 이렇게 이제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과거의 문제라는 체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건 나쁜 체면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미래의 꿈이라든지 네.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미래에 집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떤 성공, 행복, 그죠? 이런 거는 좋은 체면에 빠져 있는 거니까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빠져 있다. 이건 다 체면인데 좋은 것에 빠졌느냐, 나쁜 것에 빠졌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체면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나쁜 체면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빠져나오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빠져나와야죠. 그렇죠. 과거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치 우물에 빠져 있는 개구리를 빠져나오게 건져주듯이.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빠지면 좋은 게 뭐가 있죠? 좋은 체면. 그렇죠. 행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뭐 희망, 꿈, 비전 이 좋은 곳에 빠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곳에 빠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코치님 결론은요. 우리는 다 체면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 세상 자체가 체면이다. 삶 자체가 체면이고 우리는 24시간 중에 최소한 한 3분의 2 정도는 체면에 빠진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네. 일어나기 싫죠? 네. 이대로 좀 한 5분 정도 더 잤으면 좋겠죠? 그죠? 네네. 이 상태가 바로 체면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뭐 합니까?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하고 또는 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수할 때 신경 씁니까? 무의식적으로 하죠. 나도 무의식적으로 세수하고 무의식적으로 양치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체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운전대 잡고 계속 신경 쓰면서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몸이 알았어. 네. 알아서 운전을 하고 있는 이 상태 편안해요. 네. 이 편안하게 그냥 운전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체면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TV나 영화를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뭐 TV 드라마, 영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쵸. 빠져서 보죠. 그죠. 영화 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막 말 시켜요. 그럼 귀찮잖아요. 네, 네. 화장실 가고 싶고 화장실 나중에 가고 싶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TV 영화에만 집중되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이 상태. 이것도 체면이다. 뭐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지하철에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뭐 또 시끄러운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제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옆 사람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안 썼죠. 두 사람한테 빠져 있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다양한 곳에 체면에 걸릴 수가 있네요. 그럼요. 사람한테도 체면에 걸릴 수 있고 그렇죠. 일상적인 습관에서도 네. 우리가 뭐 몰입하는 순간 아니면은 어떠한 뭔가에 집착해 있을 때 이 네. 모든 게 체면이로 그러면은 체면이 일상인데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전혀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일상적인 몰입 상태, 일상이 편안한 상태, 이런 걸 다 체면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은 체면은 항상 우리 삶 속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보면은 내가 정말 이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쵸.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밤에 잠을 못 자고 나도 모르게 막 화가 올라오고 어떤 사람이 밉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불안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코로나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코로나 체면. 아, 코로나 체면에 걸려 있는 그렇죠. 거예요? 코로나 체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경 써서 힘든 부분이 있다. 이건 다 나쁜 체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벗어나게 도와줘야 된다. 아, 그렇구나. 근데 빠지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난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돼. 네. 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싶은데 이게 집중이 안 돼. 네. 뭐 어떤 일에 빠지고 싶은데 일에 집중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체면에 이거는 걸리게 해줘야 그렇죠. 걸리게 만들어줘야죠.
저도 좀 공부를 잘하는 최면에 똑똑해지는 최면에 네. 막 그런 거 걸리고 싶어요. 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시점에는 내가 공부에 집중했던 순간이 있거든요. 모든 과목에 집중하지는 않았지만 뭐 좋아하는 어떤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국어나 어떤 과목에 집중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최면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번도 안 걸렸을까요? 단 한 번도? 아마 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제 어떤 부분에 빠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에 빠졌던 적이 있다면 다른 것에도 빠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를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코치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혹시 막 좀 힘이 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을 잘할 수 있다면 저것도 잘할 수 있다. 그쵸. 그죠. 여러분 잘하는 거 한 가지씩이라도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권유정 이사님 뭘 잘하세요? 먹는 거 잘 먹죠. 그쵸. 먹는 걸 잘하면 안 먹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진짜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이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논리죠. 이거 이제 술을 못 끊는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하기 때문에 술을 못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잘 마시는 것만 잘할 수 있고 술 안 먹는 것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술 잘 먹는 것도 잘할 수 있고 술 안 먹는 것도 잘할 수 있으면은 이미 이제 그 사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불면증도 보면은 잠 안 자는 것만 잘하는 거잖아요. 잠 안 자는 것만 잘하는 사람한테 잠을 잘 자는 것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 불면증이 완전- 벗어나죠. 그쵸. 그래서 완전 그쵸. 최고죠. 그렇죠. 이제 한 가지만 잘하기 때문에 중독증이 되는 거니까 자,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만큼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코치님,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결국은 그게 NLP잖아요. NLP와 체면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돼 있나요? 그럼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저는 NLP를 좀 배웠거든요. 우리 코치님한테 NLP를 제가 마스터 프랙티셔너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쵸. 이 언어가 사실은 되게 제가 좀 자연스러워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자연스러운데 우리 이제 코치님이 최면과 NLP를 통합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는 조금 이해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은 더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면에 대한 오해라든가 우리는 일상에서 누구나 최면에 걸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최면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가 되셨으니까 이번에는 NLP에 대한 이야기를 좀 코치님이 이해하기 쉽게 네.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LP는 체면의 연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NLP 안에는 체면적인 요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게슈탈트 심리치료법이라든지 그쵸. 가족치료법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체면치료 쪽은 우리 체면의 대가에 해당되는 밀턴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밀턴 에릭슨이 전통 체면에서 에릭슨 체면이라는 새로운 체면 영역을 개척을 하면서 대화 체면까지 체면의 영역을 확장을 시킨 분인데 이제 이 밀턴 에릭슨의 체면 기법들을 모델링을 했고 아, 네. 그리고 이제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프리츠 펄처의 네. 이 변화의 원리들 치료의 기법들을 또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치료의 버지니아 사티어 네. 자, 이런 그 치료의 대가들을 모델링을 하면서 NLP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NLP 안에는 체면도 녹아있고, 그쵸. 뭐, 게슈탈트 치료법이나 가족치료법이나 이게 이제 녹아서 이제 보다 더 확장되는 개념으로 가는데요. 근데 이제 체면 치료는 체면을 걸어서 치료를 한다면 NLP는 굳이 체면을 걸지 않더라도 치료가 됩니다. 각성 상태에서 치료를 하지만 체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이제 장점이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체면을 걸지 않아도 이미 체면 상태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문제 자체가 체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어떤 꿈이라든지 목표도 체면이라고 그랬어요. 네. 바로 이제 NLP는 이미 체면에 걸려 있는 이 문제나 또는 목표나 뭐 꿈이나 이런 걸 터치를 하면서 바로 그 즉시 체면에 들어가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는 체면을 걸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체면이 나도 모르게 체면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체면에 들어가는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 이름을 안 쓰더라도 체면 효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이 NLP는 체면 감수성이 약한 사람들, 그쵸. 체면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체면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고 또 체면 감수성이 약한 분들, 체면에 잘 걸리지 않는 분도 NLP 기법을 쓰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금방 이해를 했어요. 네네. 제가 갑자기 코치님하고 옆에 있으니까 좀 똑똑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코치님이
굳이 최면에 최면과 NLP를 통합한 사랑의 마음 치유사라고 말씀하신 게 네. 조금 이해가 됐어요. 굳이 최면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까 치유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다. 최면에 걸리든 안 걸리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NLP와 최면이 접목이 됐기 때문에 네.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제가 똑똑한 것도 맞죠? 네, 똑똑합니다. 원래 똑똑하니까 지금 본부장님 되신 겁니다. 아, 그랬구나. 네, 네. 그러면 코치님 우리가 이제 상담 쪽을 하다 보면 저도 네. 이제 개인적으로 그 코치님하고 공부하면서 꿈을 가지고 또 상담 대학을 들어가면서 상담을 전공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일반 상담과 코치님이 하시는 그 최면과 NLP를 통합한 상담과의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좀 근본 차이는 뭐냐면은 트랜스를 활용하느냐, 트랜스를 활용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면 NLP는 트랜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잠재의식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일반 심리 상담은 트랜스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 상태, 즉 각성 상태에서 치료가 되니까 의식의 영역은 약하잖아요. 그렇죠. 의식은 작심삼일이고 잠재의식은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일반 상담은 잠재의식의 패턴을 바꾸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상담에서 뭐 1년, 2년 걸려도 치료되지 않는 것들이 최면 NLP 기법을 사용한다면은 뭐 2회기, 3회기에 그냥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면 NLP는 바로 잠재의식의 패턴을 바꿔주는 겁니다. 마치 이제 이런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되었을 때 최면 NLP는 그 어떤 백신이나 알약처럼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버리는 또는 백업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최면 NLP입니다. 우리 잠재의식의 패턴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초고속의 효과가 나오는데 일반 심리 상담이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효과라면은 최면 NLP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효과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와, 그 비유가 되게 멋진데요. 멋있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조금 모든 사람들이 원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지금도 제 머릿속에 우리는 누구나 습관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습관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좋은 습관의 노예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쁜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지금 코치님이 말씀하신 최면 NLP를 통한 트랜스 상태에서 상담을 하면 그 되게 바꾸기 힘들었던 안 좋은 습관을 네. 빠르게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자, 우리 권유정 이사님 손 드셨습니다. 네, 질문. 오케이. 네, 질문하세요. 셀프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셀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문가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훈련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은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는 아마 지금 우리 권유정 이사님 궁금하시죠? 근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NLP를 배웠고요. 또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상담 공부를 하면서도 어디 가서 상담을 직접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자가치유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이 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코치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NLP를 배우면서 감사일지나 셀프토크를 쓰고 계속 저의 내면과 대화하는 걸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죠? 우리 권유정 이사님도 가능하죠? 그럼요. 네. 가능하죠. 네. 갑자기 질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교수님 그러면 감사일지라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감사일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한 감사일지인지 자, 이제 약간은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감사일기는 NLP의 연장선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트레이닝 기법인데 감사일기를 왜 써야 되냐면은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이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에너지 파동을 만들고 이 파동이 우주의 파동과 공명하고 실제 현실 속에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마음은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거는 이해를 하시나요? 뭐 끌어당김의 법칙. 그렇죠. 네. 그런데 모든 건 에너지라는 거예요. 뭐 마음도 에너지고 신체도 에너지고 물질도 에너지고 다 에너지인데 근데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미래에 행복을 원한다면 내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미래에 감사할 일이 많으면 내가 지금 감사한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의식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감사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기 힘들지만, 글을 쓰거나, 입으로 말을 하거나, 이 언어를 활용한다면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쵸. 즉, 감사의 말을 할 때, 감사의 글을 쓸 때, 감사의 마인드를 갖는 건 쉽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교수님이 감사 일기나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그냥 있는 자체로 봐야 된다. 네네. 저번에 이제 그 강의할 때 봤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네. 교수님도 이제 감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은 이제 그렇죠. 인간으로서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컨트롤하시고 상대방을 볼 때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신 적이 네. 있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두 가지 경우. 지금도 이제 그 훈련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도 영원히 훈련. 그쵸.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저는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 정도면은 그게 되겠죠. 근데 저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게 짧죠. 자, 안 좋은 사람 만나더라도 이분도 참 감사한 분이다. 왜냐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리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바뀌는데 1년이 걸린다면 우리는 한 1분 만에 바뀌어버리죠. 왜냐면 이제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 안 좋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한 달, 두 달 계속 가슴앓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한 1분, 2분 만에 바뀌어요. 1분과 2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훈련이에요. 예.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보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 했죠. 마음의 38선을 긋지 마라. 네네네. 예. 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감사한 일이다. 이거 제가 그 강의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네. 예. 왜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다 감사한 일이냐면은 우리는 정반대를 통해서 그 반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하늘의 어둠을 통해서 별이 빛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어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반대의 좋은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부의 소중함을 알고, 자, 이별을 통해서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가난을 통해서 부의 소중함, 또는 어떤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어떤 사랑의 소중함, 이런 걸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근데 긍정적인 거 감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거, 성공한 그쵸. 것, 어떤 사랑을 받는 것, 이런 거 감사하고, 그 반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는단 말이죠. 그때 제가 보낸 것 중에,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반대는 불만이다 그랬어요. 불만. 부정적인 것에 대한 불만을 갖다 보면 불만이 쌓여서 불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NLP적으로 배우고 훈련해야 될 건 뭐냐면은, 모든 불만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어떤 사람은 비가 올 때, 출근길이 막혔어, 힘들어, 이렇게 불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죠. 비가 와서 참 좋구나. 비가 와서 참 감사하구나. 비가 와서 공기가 깨끗해지고, 비가 오니까 우산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 비가 오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이 농사 잘 돼서 참 좋겠다. 사막에 사는 사람은 오아시스가 생겨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제 비 내리는 것들이 그대로 이제 긍정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긍정의 마음도 따라오고요. 사랑의 마음도 따라오고. 자, 행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이상형 국장님이 참 궁금해서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코치님한테서도 많이 배웠죠. 우리 총장님을 보면 네. 그걸 되게 그렇게 하세요. 비가 오면 야 낭만이 있어서 좋다 막 이러시고요. 네네네. 햇볕이 나면은 날씨가 맑아서 좋다 막 이러시고 항상 정말 어떠한 상황도 좋게 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코치님한테도 배우고 또 총장님하고 함께 하면서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를 모으는 것, 감사일지를 제가 쓰는 것도 때로는 셀프토크를 쓰는 것도 결국은 다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 나 내면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네. 이거는 실제 주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쵸. 1,000년 전부터 원리는 뭐냐면요. 자, 주어라 그러면은 돌려받을 것이다. 그렇죠. 즉, 다른 사람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은 난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나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룰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행복이나 성공이나 부나 이 모든 것은 향수가 돼, 향수. 향수를 다른 사람한테 뿌리면 어떻습니까? 향수 다른 사람 뿌리면 그 향수가 나한테도 그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사람한테도 많이 가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뿌리잖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계속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은 안 뿌리잖아요. 나는
계속 뿌리니까 나는 더 많은 향수를 받는 것처럼. 근데 그 향수를 진짜 우리 총장님이 많이 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느끼시죠? 공감하시죠? 인정합니다. 자, 우리 총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가만 안 되겠구나.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코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막 질문도 들어오고 하는데 네. 이게 질문이 우리 계속 가면 네. 치료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는 궁금증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특별한 분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치료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또 내담자가 되어 주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하고 사전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직접 상담하는 거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